안녕하세요. 희소입니다. 네, 혼자 녹음하니까 긴장도 되고 우왕좌왕한 마음입니다. 어, 내일 오전 8시에 같이 뵙던 여러분들이 그리운 밤입니다. 지금은 2022년 12월 23일 오후 10시 41분이고요. 내일 이제 여러분들과 늘 만나던 오전 8시에 유튜브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저는 사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4일과 31일에 녹음한 것을 공유 드리기로 했던 의도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남은 2주 동안은 부디 고요하게 일상을 잘 마무리하시길, 2022년과 잘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큼하게 1월 7일 토요일에 10번째 보이스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녹음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분량은요, 200쪽부터 227쪽입니다. 200쪽부터인데요. 네, 200쪽을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저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단단한 고통체. 지금 이 구간을 읽으시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던 개념이 고통체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단단한 고통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만약 보이스콜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거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어떤 고통체에 대해서 알아차리셨나요? 이번 범위에서 나온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단단한 고통체, 오락과 언론과 고통체, 여성의 집단적인 고통체, 국가와 인종의 고통체, 고통체 종류들이 쭉 열거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고통체들과 마주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저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 중심으로 저는 나눠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던 그런 고통체들과 마주하시면서 같이 나눠지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밴드 있는 글을 공유 드렸을 때 이렇게 몇몇 분들이 댓글로 반응을 주셨는데요. 이 202쪽에 나오는 오락과 언론과 고통체 부분, 저도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의 예능을 보면은 대중들의 삶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시로 들었던 프로그램이 런닝맨이었는데요. 진짜 헐레벌떡 뛰어야만 살 수 있는 삶, 누가 내 이름표를 뜯어갈까 봐 생존을 걱정하는 삶,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그러니까 농담하고 놀리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던 것이 기억나서 밴드 인증 글을 남겼을 때 다른 분들도 공감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4쪽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인기 있는 대중신문들은 뉴스를 팔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말해 고통체의 먹이를 파는 것에 중점을 둔다. 텔레비전을 포함한 뉴스 매체 전체가 부정적인 뉴스를 먹고 사는 경향이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될수록 아나운서와 사회자는 더 흥분하고 언론 매체 자체가 종종 부정적인 흥분을 부채질한다. 고통체들은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막 뉴스 채널을 어, 돌려가면서 그 뉴스를 계속 보는 행위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체가 그것을 매우 좋아하고 그것의 먹이가 된다. 더 부채질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일도 기억나고, 쉽게 아동 폭력, 물론 그것이 조명되어야 하긴 한데 너무 자극적인
타이틀을 걸고 앞서서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앞서서 그걸 다투어 다루려고 하는 언론들이 사실은 그 언론도 잘못되었지만 각 개인에 있는 고통시들이 그것에 반응하고 클릭하고 하다 보니 또 그것을 먹고 언론들은 살고 이런 악순환이지 않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07쪽에 뭐 국가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 나오는데요. 전 사실 이런 국가나 인종의 고통체도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것들을 다루기 위해 각 사람들이, 그 국가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태극권 운동을 했다. 서구에서도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기 위해 요가 같은 것들을 했다. 그래서 그때 기간에 인증글 올라왔더니 많은 분들이 뭐 요가라든지 각자만의 어떤 수행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것들을 나눠주셨었잖아요. 저는 이 문구가 와닿았어요. 209쪽입니다. 당신의 고통체의 어느 정도가 국가와 인종의 것이고 어느 정도가 개인적인 것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현재 자신의 내면 상태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에 의해서만 그 고통체 너머로 갈 수 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결국은 각 개인이 자신의 내면 상태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체 너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결국 각자의 어떤 고통체의 어둠을 비난하는 것 대신 우리는 우리 개인의 내면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장에 빛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에 많이 공감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또 6장의 감옥으로부터 저 감옥, 고통체는 감옥이죠. 내 영혼의 그것에부터 탈출,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장의 간지에 나오는 말이 인상적이어서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든 관계없이 당신의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숨길 수는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 장을 내뿜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상대방이 내뿜는 에너지를 감지한다.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것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문구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에너지 장을 내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에너지 장을 느낄까요? 물론 이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도 같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13쪽에 보면은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 장을 내뿜는다. 공감되고 그때 우리 인증글에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 고통체 자신의 에너지장을 변화시켰던 예로 215쪽에 한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고통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고통체가 그녀에게 씌운 생유리를 통해 그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톨레는 이해했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에 집중하게 했을 때 그녀의 변화를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자신의 고통체를 알아차렸고 그것에부터 이제 소위 이 챕터 제목처럼 탈출을 하는데요. 이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218쪽이에요. 불행한 이야기가 없이는 불행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녀의 불행은 끝이 났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체에게는 종말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이 앞단에서는 이 책에서 계속 드라마,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죠.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야기 드라마가 있고 그것을 반복해서 재생한다. 근데 그 드라마가 자신의 어떤 틀이고
계속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씌우는 유리 같은 것. 그래서 그 드라마를 멈추고 지금 여기에 오는 것에 대해서 톨레는 꾸준히 얘기해 왔는데요. 결국은 그 이야기의 핵심에 고통체가 있고 그 고통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게 하는데 그 고통체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고통체가 주는 먹이를 먹지 않고 내 드라마를 반복하지 않고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고통체는 정말 결국 우리의 영혼에게는 탈출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219쪽에 그 식당 에피소드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 내 쪽 있는 날인데 바로 참지 못하고 읽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왜 농담처럼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곁에 가면 편안해서 더 곁에 있고 싶고 어떤 사람 곁에 가면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아마 이 책에서 말하는 고통체 개념이실 거예요. 221쪽에 아이들의 고통체 개념이 나오고요. 225쪽에는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200쪽부터 227쪽에서 나누는 것은 통해서 이제 나누고자 하는 내용 것 같아요. 읽으면서 알아차리신 여러분들의 고통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고통체가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드라마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고통체부터의 탈출을 이야기할 때에 나왔던 에너지 장 개념,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떤 에너지 장을 내뿜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기서 하나 더 가면 우리가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삶으로 다시 떠올라 지금 여기 살려고 할 때 내 드라마, 내 고통체로부터 탈출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 현존했을 때 여러분이 진실로 내뿜고 싶은 에너지 장은 어떤 에너지 장인가요?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에너지 장을 내뿜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어떤 작은 수행이 도움이 될까요? 나의 동체, 나의 드라마, 나의 에너지 장,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 생각하게 만드는 한 주의 이야기였네요.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법 깊이 고통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불행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고통체로부터 분리하고 벗어나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도 이제 어서 집에 들어가서 쉴 건데요. 그리고 저도 철저히 잘 쉬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에너지 장으로 누구에게 그 장 속에 머무르게 도와드리고 싶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린 그 고통체에 있어서 남은 연말 어떻게 다뤄보고 싶으세요? 우리 각자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4페이지씩 읽고 다음 연말에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또 봬요.